이렇게 좋은 사기판이 어딨냐고. 사실 우리 그 정부도 그렇고요.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사실은 방치한 거죠. 저는 방치했다고 봅니다. 아, 내가 바보같이. 내가 이렇게 바본가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애 잘못이 아니니까. 2030도 잘못 아니니까. 이 전세제도 없애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대안이 없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단종하잖아요. 자동차 회사들이. 단종할 때 어떨 때 단종해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새 모델, 신차가 나올 때 단종하고, 두 번째는 얘가 안 팔려가지고, 안 팔리고, 차라리 다른 거 사. 뭐 그런 차 있었잖아요. 제네시스하고 그랜저 중간에 아슬란이라고. 네네. 안 팔리니까 아슬란 단종시켰는데, 수요가 그랜저를 사든 제네시스를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신차가 나오거나. 그럼 전세 제도의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 월세는 대안이 안 돼요? 자,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씩. 전세 제도의 첫 번째 대안은요. 집을 사는 거야. 내 집 마련. 다 집 하나씩 가지자고. 근데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미국, 일본, 영국 다 자가 비율이 한 60%밖에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하니까. 인류 역사상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 독재자가 집을 다 줬대. 집 하나씩은 가지자고 만들어가지고. 나라 망했잖아. 왜? 집 다 가지니까 건설 경기도 죽고 열심히 노력할 필요도 없고 새 집도 짓지 않으니까 이사갈 집도 없어지게 되고 젊은 애들이 커서 이사갈 집도 없어. 건설업이 붕괴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러면 두 번째 대안은 지금 전세는 민간 임대 제도잖아요. 그럼 공공이 임대를 해야지. 싱가포르처럼. 다 될까요? 우리나라가 무슨 돈으로?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빈살만처럼 돈 그 정도 있으면 네옴시티 해가지고 뭐 어째 하겠는데 우리는 그것도 안 되죠. 그러면 공공으로 가려고 했다면 6.25 전쟁 끝나고 우리 국가 재건할 때 그때 국가가 땅을 대량, 그때는 뭐 다 빈 땅이니까 대량 해가지고 그때 지원을 받든지 해서 공공으로 갔어야 되는데 우리는 민간으로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이미 끝났어. 지금 전세를 공공임대로 커버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월세지. 그럼 월세로 가야 되는데 다수의 시장의 수요자들이 월세를 낼 준비가 되어 있느냐? 돼 있을까요? 전세 사는 사람이? 지금 또 전세 비중이 한 50% 정도 되는데 조금 줄어들었지만 예전보다는 약해졌어요. 네. 예전에는 임대 그러면 무조건 10년 전만 하더라도 무조건 전세지. 월세는 돈 없는 사람들이 가는 거야. 무조건 전세인데 지금은 이제 반반까지는 왔어요. 앞으로 이제 월세가 조금 더 강화되리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전세가 인위적으로 갑자기 뭐 단종을 시킨다, 폐지를 한다. 나는 월세로 갈 마음의 준비가 안 됐고 매달 낼 돈도 없고 지금 학원비 낼 돈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월세를 내? 집주인도 마찬가지죠. 전세금 돌려줄 돈도 없어. 그 어디서 마련해서 그러면 정부가 결국에는 집주인한테 뭐 저리 대출을 해줘가지고 반환해주고 세입자는 월세를 내야 되는데 뭐 그게 현실적으로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월세가 강화될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저는 이제 월세가 전세보다는 강화되리라고 봐요. 그게 선진국이고 그게 맞는 거고 원래 월세가 맞아요. 전세는 잘못된 제도예요. 하지만 잘못됐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폐지할 수는 없는 거죠. 잘못되는 건 아마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서서히 이렇게 좀 바뀔 거고요. 정부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주는데 이제 집중을 해야겠죠. 어떻게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구분을 좀 해야 돼요. 뭘 구분하냐면 우리는 혼돈이 생겨. 전세금 못 돌려받으면 지금 야당에서도 착각하는 게 전세금 못 돌려받으면 자꾸 사기라고 하는데 사기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 처음부터 사기, 기망의 의도를 가지고 인천 같은 경우, 인천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집값이 5억짜리예요. 5억짜리인데 감정평가사를 끌어들여. 10억으로 부풀려. 그 다음에 은행 또 끌어들여. 그 은행 대출사들 있잖아요. 대출을 일단 5억을 받아. 5억짜리 집인데 5억을 받고 10억, 감정평가는 10억으로 뻥튀기 했잖아요. 5억 받고 세입자한테 또 전세 5억을 맞춰. 그러면 이 사기왕은 얼마나 가져가요? 애당초 5억에 분양을 해야 되는 집을 10억으로 땡긴단 말이에요. 다 이미 투자금 2배로 회수했어. 끝났어. 그렇죠. 파티는 끝났어.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5억 대출해준 은행과 5억 빌려준 세입자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을과 을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은행이 먼저 건재당을 들어왔기 때문에 네. 세입자들이 지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망의 의도야. 예.
운 좋게 전세금이 올라가주면 사기가 들통이 안 날 수는 있죠. 그러니까 들통이 안 나는 거지. 이거는 사기야. 네. 그러니까 그런 사기가 있고 또 사기는 여러 종류가 있죠. 뭐 이중 계약도 있고 집주인한테는 월세 계약했다 그러고 세입자한테는 전세금 받아서 떼먹는 놈도 있고 네. 별의별 유형들이 다 있는데 두 번째 유형 역전세. 전세 가격이 떨어졌어. 근데 못 돌려주겠네? 이거를 사기라고 보기에는 그렇죠. 아니 요즘 집주인들도 원래는 이제 전세금을 받아서 내가 보관하다 줘야 되지만 대한민국 현실에서 집 살 때 돈이 부족하니까 전세 끼고 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돈 벌어서 세입자 보내고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지. 그걸 투기라고 그거를 사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세 가격 떨어진 게 그 사람 잘못인가? 그리고 전세 가격 떨어진 거는 저는 일시적이라고 봐요.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2020년 여름에 이제 임대차 3법 중에 이제 2법이죠.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되면서 왜곡이 되면서 2021년 말까지 이제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집주인들은 막 올리고 세입자들은 불안하니까 막 높은 가격에 적정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막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길게 잡으면 2022년 상반기까지. 그러면 이 역전세난은 언제까지 가느냐? 올해 말이나 길면 내년 상반기까지예요. 그 다음부터는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구분을 딱 해야 돼. 진짜 사기와 역전세는 달라요. 그러니까 정부도 구분해서 판단하면 돼요. 그러면 자 역전세부터 쉽게 보자고요. 역전세는 쉬워요. 왜? 저는 내년 하반기 되면 역전세 이제 없어지리라고 봐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시간이 얘기해 준다.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은 터지겠죠. 본의 아니게 반납 못 해주니까 사기라고 난리 치고 내용증명 보내고 경매 넘긴다고 하고 막 난리를 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지금 또 집주인들이 이제 퇴거 자금 대출이 있는데 그게 네. 복잡해요. DSR도 끌리고 잘 안 나와. 그렇죠. 근데 저는요, 퇴거 자금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한테 돌려주는 임대인은 굉장히 착하다. 아, 그럼요. 저는 착한 임대인이라고 봐요. 배째라. 뭐 보증보험을 받든지 네 마음대로 해. 뭐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인 건데. 정상이죠. 퇴거 자금 받는 사람이나 금매물로 파는 사람을 저는 굉장히 착한 임대인이라고 보거든요. 그 최선을 다하잖아. 아, 그렇죠. 우리가 뭐 돈이 있는데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대출을 받아서 나 이자 내면서까지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주면 되잖아. 그러면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건 그 뒤에 살 좀 안 보면 어때? 어차피 2년 지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데 아파트는. 그렇다면 퇴거 자금 좀 저리로 집주인한테도 좀 그러니까 약간 은행하고 협의해가지고 왜 특례보금자리처럼 네. 좀 저리 대출 만들어서 좀 많이 그럼 세입자는 보증보험 사고 안 내도 전세금 받아갈 수도 있고 집주인은 이자 좀 내고 버티다가 나중에 전세금 올라가면 커버할 수 있으니까 역전세는 저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봐요. 그러니까 퇴거 자금 대출을 좀 정부에서 신경 써주면 되고 사기 문제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면 원희룡 장관이 이제 구조적인 문제 자꾸 언급하는데 그거는 별개예요. 임대차 3법도 마찬가지고 임대차 3법을 개정한다. 구조적인 전세의 구조적인 문제를 한다는 거는 시간을 두고 여당 야당 머리를 맞대고 니들이 알아서 해법을 찾아. 그거를 전세 사기하고 연결하지 말라고. 그럼 전세 사기는 왜 생기느냐? 두 가지잖아요. 사기꾼들이 왜 전세 사기할까요? 왜 양심을 버리고 사기할까요? 유리하니까. 우리가 사회 통념상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양심을 버리고 나면 이제 선택권이 주어지거든요. 선택과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사기 한번 쳐볼까? 100억을 벌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또 반대로 생각하잖아. 야, 우리의 리스크는 뭐야? 사기죄로 걸려들 수 있습니다, 형님. 그래? 야, 확률이 몇 프로 되냐? 확률 10% 정도 될 것 같아. 야, 그러면 10% 깜빵 가면 몇 년 살아? 한 몇 년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 야, 100억 해먹는데 확률 10%고, 최악의 경우에 10% 확률에 걸려서 깜빵 가면 한 몇 년 살다 나와? 까짓 거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반대로 걸릴 확률이 51%야. OX야. 이건 동전 던져서 양면이야. 근데 걸리면 30년형이야. 그러면 과연 그걸 선택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굉장히 나라도 양심은 버렸는데 야, 이거 동전 굴려가지고 걸리면 30년이고 안 걸리면 100억이야.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기죄를 쉽게 잡아들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지금은 사기죄 걸리기 굉장히 힘들어요. 사기 안 걸리는 방법 다 있어. 그러니까 걸려들기도 어렵고요. 예. 걸려도 형량도 낮아. 그러니까 할 만한 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사법적으로 그걸 일단 개선해야 되고요. 저는 네. 야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진짜 야 이거 동전 던지게 해가지고 30년 먹을 수 있냐?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제도적인 계약 단계에서 문제잖아요. 네, 네. 계약을 하고 났는데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럼 계약 단계에서 어떻게 하느냐? 2030들이 뭐라? 2030들 보고 세금 체납 사실을 확인하래. 어디서? 뭐 네이버 찾아보면 나오긴 하겠죠. 뭐 국세청 어디 가고 세무서 가가지고 지방세 국세가 또 달라. 그럼 지방세 국세 다가 세무서 가서 서류 떼야 되는데 계약서 들고 떼야 되는데 사회 초년생들이 20대 30대들이 그걸 해야 되나?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괜찮대. 그러면 괜찮으면 괜찮은 줄 알지. 그러니까 근데 정부는 그러잖아요. 야, 우리는 열람하게 해줬는데 니들이 안 봤으니까 네 책임이야. 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하는 얘기가. 네. 니들이 제대로 해. 안심 앱도 만들어줬잖아. 그거 보고 세금 열람하고 등기부등본 떼가 확인하고 니들이 알아서 해. 라는 게 지금 정부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전세 제도는 국가의 시스템이잖아요. 네. 국가의 시스템이라면 우리 유튜브 올릴 때 저작권 검사를 개인이 안 하잖아요. 유튜브 가잖아요. 그렇죠. 업로딩하면 비리리리 해가지고 저작권 걸러내잖아요. 예. 저는 전세 계약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국세청, 국토부, 뭐 연관 기관들이 다 정보 제공해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공인중개사가 확인을 하든 헐그에서 확인을 하든 확인을 해가지고 계약서 쓰잖아요. 써가지고 계약금을 뭐 어떤 헐그 같은 공공기관의 그 네이버 쇼핑처럼 계약금 10% 입금하고 계약서 보내면 걔들이 일일이 확인해가지고 야 이게 임대인 이거 반환 안 해준 이력도 있고 주택수도 지금 100채나 되네? 세금 체납도 이력이 있다야. 이거 안 돼. 우리 보증보험 발급 안 해줘. 니도 하지 마. 그러면서 돈을 계약자한테 그냥 줘야죠. 집주인한테 입금하는 게 아니라. 근데 확인했는데 문제 없어. 그러면 계약금 집주인한테 입금을 해줘야죠. 이게 에스크로 제도거든요. 그러면 계약자들은 그냥 계약해가지고 허그에 그냥 내면 허그에서 알아서 다 해줘. 그냥 가입을 해주든 거부를 하든 거부하면 다른 집 알아보고 그렇게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죠. 시스템에서 걸려 아니면 공인중개사가 확인을 하든 이게 위험한데요. 그거 제대로 안 했을 때는 공인중개사 책임을 뭐 크게 하든지.